여기에 규정된 한반도의 작금의 상황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논리로서 뭘 무기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목표는 뭐냐 하는 게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면은 요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았으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저는 참패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패, 참사 이런 말 쓰면 곤란합니다. 용산 참사, 뭐 세월호 참사, 참사는 비참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용산 방화 사건을 저쪽 동네 사람들은 용산 참사라고 해요. 세월호 그냥 침몰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래서 참패라는 말을 저는 안 씁니다. 대패라고 해야죠. 참패라고 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건진 게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특히 분리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뭘 얻었느냐? 저는 이 총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이기기 힘들다. 개헌 저지선, 즉 3분의 1을 확보하면은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얻으면 참 좋겠다.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하나 우리가 국회에 확보하면은 그것은 성공이라고 봐야 한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뭐냐? 우리가 6.25 때 밀리고 해가지고 8월에 낙동강까지 밀립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통합당은 졌어요. 그러나 통합당이 졌다고 해가지고 우파가 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통합당이 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당이 못해서 진 거지 여러분들이 못해서 진 거 아닙니다. 이걸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파가 졌다 하면 안 돼요. 우파가 이겼다고도 볼 수 없지만은 우파가 낙동강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경상도 유권자들이 뭉쳤어요. 경상도 유권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 득표수로 보면은 41대 49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한 6%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47대 한 43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만 가져오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있어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은 진짜 집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내부 개혁을 할 때입니다. 이제는 좌파가 지느냐 우파가 지느냐 어느 쪽이 이기느냐의 경쟁은 어느 쪽이 먼저 개혁을 하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오만했던 것,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판단착오, 우리의 분열 반성할 게 없습니까? 저부터 많아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2022년쯤입니다. 남 탓하면 사전투표 부정 때문에 졌다? 그러면은 2022년에 지는 나를 예약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파, 자유진영, 대한민국파, 자유통일파,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유우파라는 말이 요새 정착하고 있습니다. 보수란 말은 너무 따분해요.
보수 진보로 가려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진보가 아니죠. 좌파가 진보입니까? 좌파는 수구 반동 세력이에요. 보수가 진짜 진보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우파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진보 세력인데 보수 진보라고 해놓고 반역 좌파 세력이 스스로 진보라고, 절대 보수 진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좌우로 나눠야 됩니다. 좌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파냐 아니면 반대한민국파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좌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에 예절을 하면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건 뭡니까? 예의 바르다는 게 뭐죠? 첫째,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절도 있고, 이게 예의 바른 거 아닙니까? 예의 바른 겁니다. 왜 예의 바른 거냐?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효도하고 선배들을 잘 모시고 이승만, 박정희를 잊지 않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몸속에 배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겸손하게 되죠, 사람이. 그리고 아래 위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파가 뭐냐고 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 있죠.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 대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리를 부정했잖아요. 문재인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지른 가장 큰 역사적 범죄는 역사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하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일이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생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생일이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019년 8월 15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그게 우리 생일이다. 그래서 건국기념일로 지키겠다 해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지켰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한지 아세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니, 북한은 2018년을 자기들 건국 70주년으로 기렸어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건국 기념일이 있는 날은 북한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념일이 없어. 그럼 대한민국은 사생합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입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조작, 따라서 우리 우파는 이제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우파가 우리끼리 많이 모였습니다. 끼리끼리 많이 모입니다. 이 사실은 발전이 있으려면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폐쇄 공간에서 삽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개방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이승만 같은 일찍이 미국에 유학 가서 세계를, 미국에서 전체를 본 사람,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고 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발전했고, 여행을 도통 안 한 사람 있죠. 한국에서 여행 제일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이 세 놈은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가지고 여행을 안 해요.
노무현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처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우파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과도 만나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중도적인 사람, 좌파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젊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줄까 생각하면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충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가 오래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충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코너로 몰린 것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좌파가 우리보다 무엇이 나았고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꼽아볼까요? 제일 우리가 잘못한 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고 한 다른 정치 이념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쳤죠. 대부분 학교에서.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도저히 인간과 대한민국과 상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박정희의 고마움, 미국의 고마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와 군사 동맹 국가인데 과거의 그런 군국주의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또 일본과 손을 잡았고, 그런데도 일본을 북한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미워한다. 여론조사하면은 아베 인기도가 김정은보다 더 낮아요. 아니, 우방국의 수상을 적의 수계보다 더 미워한다? 이러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미동맹이 좋기는 좋은데 모든 좋은 것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좋기만 한 거 있습니까? 좋으면 반드시 거기 독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정말 좋죠. 그런데 거기 독이 뭔지 압니까? 국방의지, 자주국방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고 하면 반응이 어떠냐? 아니,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야지.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시설을 다 폭격해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요거죠.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국민이 있으면은 반드시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어떤 점치는 사람이 저한테 결혼식장에서 만났더니 저한테 오더니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해요. 뭘 기도합니까? 김정은이가 언제는 쏠 것 같은데 쏠 때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라도 하면 괜찮아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찐 돼지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바삭 여인 늑대 같아요.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간첩을 존경하게 됐어요. 간첩을. 자주국방 의지가 있으면요 간첩 가만둡니까? 경찰이 나서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 간첩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우리 국방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우리 국군이 알아서 해준다. 나 할 것도 없다. 나는 오히려 뒤에 멀쩡이감지 쳐져가지고 그 간첩들 좌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양심가가 된다. 요런 위선적 사고방식에 함몰되면서 대한민국이 간첩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